맛이 맛이 정말 떠오르는 맛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맛 잘 알인 제가 과연 이분들을 맛삽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노탁석의 맛 노중훈, 백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좋습니다. 아이돌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유민상 씨가 예. 오늘의 DJ를 맡아주셔서 예. 또 우리 노탁석 맛맛 코너랑 굉장히 또 죄송한데 이제 패널 소개한 다음에 토크하세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 저보다 더 이거 네네. 프로그램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의 맞죠. 네네. 예. 자 먼저 그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지웅 씨 영원한 맛 선생님이자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여행 작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지나고 계신 탁재영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탁PD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음은 언어유희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이제 먹방 뭐 이런 거 쪽이나 뭐 여기저기 먹고는 다녔는데 네네. 예. 또 제가 책이랑은 또 문외한이라서 근데 저야말로 진짜 긴장이 됩니다 진짜. 왜요? 최고의 맛잘알 아닙니까 진짜 우리. 근데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워낙 또 방송을 많이 봐서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유민상 씨 여기서 어떻게 부르면 샹디? 네, 샹디. 샹디는 벌써부터 되게 불량스러운데. 샹디는 네. 맛 잘알은 잘알인데 상당히 그 본인이 좋아하는 호불호가 극명합니다. 그럼요. 예. 상당히 기름지고 약간 조금 초딩 입맛이에요. 예. 그쪽에 가까운 입맛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랑 그 맛에 대한 어떤 그 기호가 잘 통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또 막 이렇게 뭔가 음식을 막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모 준현 씨라는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예, 뭐 아련한 단맛이 난다거나 뭐 흐드러지는 뭐 향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저거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SBS 플러스인가요?에서 음담 패설이라는 비운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 6회차 만에 막을 내린. 제목부터가 좀 위험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 공동 MC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준현 씨, 저 이렇게. 예, 근데 망했습니다. 예, 김준현 씨 의견을 동조하는 편이셨어요? 그런 표현이나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은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거고 이제 그 정도 그 구간을 통과하면 좀 더 관조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뭘 거기다 대고 뭐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이고 부사를 붙이고 그렇죠. 뭐 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런 건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때 깨달으셨군요. 이제 음담 패설 거기서. 앞으로는 준현 씨 만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사람 한번 망해봐야 좀 성장합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바뀐 DJ가 누구냐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저는. 그냥 사람에 맞춰서 간다. 그렇습니다. 세 분이 색깔이 다 다르군요. 다릅니다. 다르죠. 좋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문자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오늘 한경아님께서 오늘 맘마 코너 완전 기대됩니다. 네 분이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를 하실지 만나게 먹는 팁을 샹디가 어떻게 주실지 오늘 코너는 샹디한테 완전 안성맞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환경만 이렇게 갖춰졌으면 우리 저 샹디에 한 입만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라디오인데. 예. 보이는 라디오니. 보이는 라디오 핑계로 삼아서 그냥 나만 먹는 거죠. 사실 특히 상관없어. 내가 그것까지 해봤거든요. 옛날에 ASMR로 소리 내고 맞춰봐라까지 해서. 그렇지. 맞추던가요? 맞추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게 나는 음식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물컹한 음식들은 소리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국수 말고는 특별하게. 국수, 튀김, 뭐 콜라 사이다 뭐 이런 몇 개 빼고는. 채소류, 아삭아삭한. 그건 또 제가 거부하고. 뭐 이렇게 채소류 아삭아삭 그건 채소만이 뭐 머리에 뿔나요.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그 경계하는 경원시하는 좋아하지 않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만 먹어님. 제가 싫어하는 아이디입니다. 그만 먹어님. 맘마 코너 오늘 특별히 더 기대되는 건 저뿐이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 아기새 DJ 샹디가 함께하기에 더 맛있을 것 같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유민상 씨 보면 배고파요. 이런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사람을 보고 배고파 보인다는 얘기가.
희한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그럼요. 감사한 표현이긴 하죠. 저희가 지금 너무 신나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도 많은 분과 함께 우리 웅디의 쾌차를 기원한다는 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한다고 혹시 맛집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거나.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운명인가 봐요. 사실은 제가 아이템 담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머릿고기가 이미 내정된 아이템이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쭉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근데 마침 또 오늘 그 유민상 씨가 오시는데 주제가 머릿고기였어. 어느 부분을 놓고 지금 딱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어느 부분을 놓고 그냥 뭐 단순히 돼지고기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 그렇게 넘어가겠는데요. 네네네. 머릿고기라는 그러니까. 것은 아니 형디 머릿고기 싫어해요? 아니 고기가 들어가는 글자가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향디가 편의점에 그 돼지고기 편육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갖고 이것저것 막 해먹고 그러긴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요. 다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저를 보고 머리를 떠올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를 했네. 머릿고기. 맛있는 머릿고기.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머릿고기입니다. 네. 자, 탁PD님이 먼저 머릿고기의 TMI 역사부터 들려주신다고요. 네. 자, 이 머릿고기라는 게요. 네. 각종 가축이나 생선의 머리라는 게 이게 살코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쓰임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듬기가 어렵고 조리하기도 좀 불편하죠. 그렇지. 뭐 일단 두개골이라는 게 이렇게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뒤집어 보면 얼마나 그 안에 막 복잡합니까. 그리고 뭐 그 거기에는 뭐 이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뇌도 있고 물렁뼈, 가죽 이런 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근데 이제 머리를 먹는 습관이 사실은 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지금보다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에 재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식용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조상들의 지혜에서 그렇지. 발전된 부분이 크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몽골, 일단 몽골에서는 양 머리를 특별한 별식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양머리 구운 거를 찬승톨고이 하츠르테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찬승톨고이 하츠르테. 발음이 그런가요? 그냥 몰라요. 그냥 막 해도 몰라요. 톨고이가 머리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귀한 손님이 왔거나 생일날에만 맛볼 수 있는 요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치로 그슬려서 털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도 불에 달군 쇠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요. 그 모근까지 태워버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확실히 몽골은 양을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벌로 한번 삶아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자 넣고 양창자로 만든 순대 넣어가지고 푹 고아서 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가면은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스비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비드. 요거는 이제 양 머리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털을 제거하고 여기는 또 뇌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뇌를 제거하고 푹 끓여가지고 겨울 축제에서는 이제 요 음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약간 스튜 같은 형태인가 보다. 그렇죠. 거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스말라호브.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여기가 좀 더 보존성이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머리를 가지고 소금에 한번 절이거나 훈제를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먹을 때 3시간 동안 삶거나 쪄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남미 페루 갔을 때 제가 예전에 그 타 방송사의 무슨 여행 프로 때문에 갔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뭘요? 시장에 와가지고 모두 이거 먹고 있어요. 해장국으로. 뭘? 양머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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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도 데 까베사 데 까르네로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뭐 두 그릇 주세요 할 때 입니다. 두 그릇이요. 도스 깔도 데 까베사 데 까르네로 포르 파보르라고 하면 되겠죠. 진짜로? 그렇죠. 네네네. 주시는데 좀 국물은 적게 주고 좀 양념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근데 거기에는 다 이것만 팔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2개 하잖아요. 2개 그냥 도스 포르 파보르 하면 되지. 네네. 여튼 여기 가면은 아침에 이제 시장 나절에 이미 머리들이 그 국물 우려내고 나서 뼈만 쭉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이 탕 안에는 그 이만한 그 솥 안에 그 머리들이 둥둥 떠 있고 푹 끓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 먹어보면은 은근히 칼칼해요. 왜냐하면 남미가 또 고추의 원산지잖아요. 그렇죠. 안 됐어. 그래서 맑은 탕이지만 고추도 넣고 민트도 넣고 고수도 넣고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그 육가라고 하는 그 뿌리 식물, 그러니까 이제 카사바죠. 이제 무랑 감자랑 반반 합친 그런 느낌. 그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가면은 후프트 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헤드 치즈라는 뜻이에요. 머리 치즈.
진짜 치즈가 아니라 네. 송아지나 돼지의 머릿고기를 가지고 눌러 만드는 우리 편육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다 족발이나 염통 고기도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살코기 먹기 힘들었던 농민들의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머릿고기 편육은 뭐 유럽 전체, 세계 전체에 그냥 쭉 퍼져 있죠. 미국에도 특히 그 루이지애나 지방에 가면은 호그헤드 치즈라는 게 있는데 요게 루이지애나 옛날에 누가 많이 살았습니까? 흑인 노예들이 많이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돼지 내장이랑 고기 부스러기를 가지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탄생시킨 거고 이 머릿고기를 삶아서 허브, 향신료, 다진 야채 이제 버무려 가지고 크래커에다 이제 펴 발라 먹거나 치즈처럼 이렇게 깍둑 썰기해서 먹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돼지 머리를 편육으로 먹었죠. 네. 그렇지. 요리 얘기하면 안 빠지는 책 뭡니까?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 여기 보면은 제육 편육 요게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가 이제 편육으로 쓸 수 있지만 껍질과 귀와 코가 각각 맛이 다 좋은 대가리가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남부 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제육 편육 먹을 때 새우젓에 찍어 먹었는데 네. 이북에선 옛날에 소금에 찍어 먹었대요. 순대 같은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지. 이북에는 아무래도 새우젓이 좀 귀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이 조선무쌍 신식요리법 쓰신 이용기 선생님이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소머리도 편육으로 먹었는데 소머리 편육을 아주 그 특이하게 먹는 법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요? 쇠머리를 무르게 하여 크게 썰어 여름에 냉수에 얼음 넣고 쇠머리 조각을 넣고 장과 파와 깨소금, 고춧가루, 겨자 등을 넣고 풋고추를 쪼개어 넣고 국물을 떠먹고 고기는 초장에 찍어 먹되 열무김치와 곁들여 먹으면 상등이 되나니라. 냉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소머리 편육 물회? 빙수네요. 빙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소머리 가지고 차게 해서 먹는. 그러네. 이 소머리 국밥은 1909년에 우스다 자눈이라는 그 일본 사람이죠. 경성일보사 기자가 사파를 곁들여서 조선 풍속을 기술한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조선 만화라는 책인데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에 실린 역사 그렇게 오래된 음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파에 살코기를 발라낸 소머리랑 등뼈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소머리 국밥은 원래 소를 해체하는 우시장 근처에서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요즘 그 소머리 국밥 그러면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곤지암이죠. 광주. 거기 맛있는 관계가 있네. 이게 이제 올림픽이랑 관계가 있대요. 올림픽? 예, 19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시내에서 소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고 영업하는 그런 영업집들을 약간 혐오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서울 외곽으로 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때 뭐 노점상 정리도 많이 했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곤지암 이 나들목 부근으로 이전을 하면서 국밥집들이 거기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맛과 영양과 또 조상들의 알뜰함까지 살아있는 보양식 머릿고기 음식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머리를 쪼개고 뭐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무섭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가면서 맛있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지. 소머리 국밥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샹디 머릿고기라 그래서 돼지고기 누른 편육만 생각하시는데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설명해드릴 뭐 소머리 국밥도 있고 뒷고기라고 아시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소의 머리 부위를 다양하게 정형으로 해서 내어주는 거거든요. 뭐 눈밑살, 뭐 콧살, 고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볼살 이런 걸 다 머릿고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 머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아시아에서는 또 대구 볼찜. 그렇죠. 이 생선 머리 카레가 굉장히 인기 메뉴예요. 먹어봤습니다. 진짜. 싱가포르 가서. 그래서 인도 카레 중에 마짜 첸체다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으깬 머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또 시니강이라고 하는 생선 머리탕이 있대요. 시니강이 이제 뭐 스프 요리죠 대표적인.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기 필리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해장국으로 아주 유명세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선 머리 들은 거 우리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도미 머리 뭐 이런 그럼요. 거. 참치 머리, 도미 머리 맑은 탕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카레가 좀 의외잖아요. 약간 뭐 카레 이러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뭐 한국식 그런 찌개 맛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은 비슷한 그런 거예요. 맛은 다른데 괜찮더라고. 안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요 샹디 제가 식당을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제 또 중요한 정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니은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깝다. 여기는 15년 정도 된 집이고요. 어르신 두 분께서 운영을 하십니다. 여기는 뭘 파냐? 소머리 국밥, 또 순댓국 이런 건 식사류로 팔고요. 그다음에 안주류로는 수육과 뭐 또 머릿고기, 순대, 전골 등을 판매하십니다. 제가 이날 먹은 건 수육이었습니다. 이거 수육 드셨구나. 소머리 수육. 일단 김치부터 꺼내셔야겠죠. 작은 항아리에서 드실 만큼 적당량을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먹었을 때 기준으로 시원함이 강조되어 있는 맛있는 김치였고요. 기본 찬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고기 좋으면 반찬 많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예, 당근, 양파, 마늘 그리고 쌈장 주시고 그다음에 간장 베이스로 한 찍어 먹는 소스 거기에 매운 고추가 잘게 썰어져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스가 너무 짜거나 또 고추가 너무 맵거나 그렇진 않아서 그 소머리 그 수육을 푹 담가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소머리 수육 고기의 자태를 보겠습니다. 큼직하게 썰었네. 아니 이거 웅디는 이 코너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웅디는 제육볶음만 좋아해요. 이거 나는 웅디니까 하는구나.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와, 이걸 안 먹고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코알라가 유칼립스만 먹듯이 웅디는 제육만 먹어요. 그거 사람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던데. 상디 소머리 수육도 집집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좀 살코기의 부들부들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가게가 있고 어느 쪽은 비계랑 또 껍질 쪽에 그 쫀득쫀득함을 훨씬 내세우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집은 어떤 쪽이냐? 굉장히 부드러운 쪽이에요. 지금 사진 보셨잖아요. 살코기가 훨씬 많습니다. 껍질이나 비계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그 살코기가 소고기 특유의 구수함도 향도 잘 감돌면서 입안에 넣으면 금방 이렇게 흩어지듯이 사라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계통의 소머리 수육인데 놀라운 것은 저 정도로 살코기를 부드럽게 삶으려면 같이 맞물려 있는 껍질이나 비계 쪽은 이게 거의 녹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찐득찐득한 달라붙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쪽도 어떻게 삶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드럽고 막 너무 이렇게 립밤 바르듯이 막 끈적끈적하게 윗입술 아랫입술 붙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맞춤하게 드실 수 있고 서비스로 국물을 주시는데 그 국물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소머리 국밥 중에 국물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고 딱 한눈에 봐도 뽀얗고 막 찐득찐득한 그런 국물이 있는 방면에 여기는 조금 경쾌한 쪽에 가깝습니다. 경쾌한 쪽. 네, 그쪽에 이제 고춧가루 정도 풀고 파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드시면서 수월하게 술술술술 이렇게 넘기기 좋은 그 안에 파와 또 머릿고기 좀 들어가 있고 당면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먹고 온 노부부가 운영을 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소머리 국밥 소머리 수육집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우리가 웅디가 이제 복귀를 하면은 네네. 저는 이제 뭐 이 자리에서 빠지겠는데 네네. 제가 그 자리 하면 안 됩니까? 왜 내 자리를 고려요? 아니 저기 자리가 3개인데. 아니 내가 먹고 오는 자리. 찍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먹고 오는 자리 하려고요. 전 안 돼요. 전 안 돼. 전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저는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역사 이런 거. 그 역사 그런 건 좀 관심 없어요. 저 먹는 거. 근데 저길 쳐. 저길 쳐요. 여기 역사 해야 되잖아요. 네. 먹는 자리. 아이템만 내시면 돼요. 저기. 근데 이 와중에 최정희님께서 우리 아기새 고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따 3부부터 또 소장님이랑 탁PD님 준비 식당도 계속 나오거든요.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이게 사진 여기 찍어온 거 막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요. 힘듭니다. 환장하겠는데요. 이거 너무 힘들어. 자 여기서 오늘은 머릿고기 맛집 함께하고 있는 중인데 돌발 퀴즈 드립니다. 자, 소나 돼지의 머릿고기는 주로 국밥이나 탕 이것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의 이 음식은 주로 잔치상에 많이 올라가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얇게 저민 수육을 뜻하는 이 음식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살라미, 2번 순대, 3번 편육. 자 여기서 힌트가 또 그렇게 재밌게 나간다고. 개맥히죠. 저희 코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성공을 했어요. 연말부터. 그래요? 그러다가 저번에 그 설 연휴 때 한번 나가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아니, 마음이 진짜. 아 지금 마음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너무 성공을 하니까. 아니 근데 우리 힘들었는데요. 개그 장인, 개그 달인이 보시기에 네. 우리 소장님의 힌트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난 너무 재미없는 게 웃겨. 아 통쾌하다. 아니 이 말 또 들으니까 마음이 편육. 당당하게 하시는 게 더 나 이런 게. 그렇죠. 꽂히는 게 있거든. 이런 걸로 가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힌트까지 드렸으니까요. 많이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네. 자, 2부 끝곡으로 네.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자, 허지웅쇼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개그맨 유민상이고요. 오늘은 맛꼰대 노중훈 여행작가, 여행괴교조 탁재영 PD, 삼장밥사 이호석 소장님 모시고 머릿고기 맛집 알아보고 있는데 네. 문자가 또 재밌는 게 왔네요. 네. 요거는 소장님 읽어주셔야 돼요. 네. 최정희 님이 보내셨습니다. 힌트 요정 덕분에 매번 정답 맞히기가 편유. 아주 편유. 야, 이거 호흡이 약간 개그맨 호흡인데. 있어요. 있다니까요. 정답 맞히기가 편유. 네. 이게 잘하시네. 또 3283님. 네. 네. 노래도 회전목마 아닌 회전초밥 회전 편육으로 들려요. 아름답다. 이장님 주중 게스트 자제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네, 제 왜요? 자리를 콕 집어서 노린다고 먹는 자리. 말씀하셔가지고. 안 편유? 네? 안 편유? 불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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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제 노동 강도가 이쪽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안 쪽이. 되는데. 저는 한 자리 더 만들어서 네. 저는 좀 갖고 나오는 자리로 하면 어떨까요? 하나 들고 나오는 괜찮지, 거로. 괜찮지. 들고 나와서 내가 먹고 내가 표현하는 뭐 나눠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괜찮네. 그런 자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야, 오리고기 맛집 계속해서 네. 이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에 있습니다. 지읒식당인데요. 벌써 이름이 맛있다. 네, 포항 분들은 흔히 아침에 생선 먹고 야 점심에 회 먹자, 저녁에 뭐 과메기 먹자 이럴 줄 아시는데 소머리곰탕을 워낙 좋아하십니다. 이쪽 분이. 그래서 죽도시장에 가면 소머리곰탕으로 유명한 소문난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여기 가시면 지읒식당 여기가 아주 저는 제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진짜 오래되고 진짜 유명한 식당이에요. 네네. 엄청 오래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그 상호가 포항에 있는 한 지역명인데요. 포항시 안에 있는 여기는 밖에 솥이 벌벌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따로 이제 광주리에 재워놨다가 고기에 토렴을 해서 줘요. 밥에 토렴하는 건 아니고 고기 토렴을 해가지고 고기를 데워서 이제 뚝배기를 내옵니다. 아니면 우리 장대는 이제 음식 프로그램을 오래 하셨으니까 토렴 이런 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렇지. 예, 밥하고 이렇게 말아서 주고 이런 거 그렇죠. 토렴이라고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얕잡아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냥 먹기만 하는 돼지가 아닙니다. 말 좀 끊지 말고. 그래서 맛있는 부분 나오는 거. 15,000원인데요. 좀 어떻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네. 15,000원이면. 근데 이거 딱 그릇을 받아보시고 숟가락으로 한번 고기를 한번 떠보시면 수북하구나. 이 15,000원은 거의 수육 한 그릇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크게 써냐면 카드 지갑만하게 썰어요. 카드 지갑. 카드 지갑 아시죠? 네. 크기. 고기 하나를 다 그렇게 썰어요. 오, 큼직큼직하게. 그렇지. 그리고 살코기는 그렇게 썰고 또 껍질 부분 있잖아요. 그 소머리의 그 껍질 부분이 야들야들하게 얇게 썹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게 씹는 속도가 마치 조절이 돼요 서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뽀얗고 진짜 먹고 나면 먹고 잠깐 바람 쐬고 있으면 혀가 천장에서 안 떨어지는. 끈끈한 스타일이지. 네. 끈끈한 스타일. 쫙 붙는다고. 그렇지, 하죠. 그렇지. 예. 도배됐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는데 해장으로도 너무 좋아요. 네. 시원한 국물로. 네, 시원하고 고소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든든하기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주는 이제 밑반찬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네. 깍두기 하나만 올려 드시면 경상도 특유의 그 시원하게 담는 깍두기 있잖아요. 네, 무 맛을 아주 즐길 수 있도록 특히 요즘 무가 맛있을 때니까 맞아. 그때 담그는 깍두기가 이 국밥을 살려내는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샹디. 우리 밖에 있는 은채 작가는 우리 노탁석의 맛맛 코너를 통해서 이 소장님이 이 식당을 소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밖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기억 속에는 소장님이 지금 예전에 다른 주제 때 이 식당을 소개했다고 저는 지금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래서 식당 재사용이 아닌가 강력한 의혹을 제가 제기합니다. 법질서에 좀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마음이 불편해요. 네. 이거 확실하게 네. 이거 지읒 식당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지읒 기억.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확인을 우리 제작진이 지금 급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기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소머리 창법으로 없어요 나왔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모략과 이거 정말 방송을 흙탕물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무고죄는 중죄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하다를 왜 그쪽 보고 해요? 저한테 해야지. 근데 좀 전에 샹디가 사진 보셨죠? 네. 그 비계 쪽 껍질 쪽이 네. 말랑말랑한데 약간 얇게 이렇게 폴대듯이 해가지고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그 국물 속에서 너무 이게 맛있어 원래 보인다. 수육으로 드실 때랑 그 부분은 구간에 들어있을 때는 또 달라요. 그렇지. 수육으로 넣으면 약간 뻣뻣해지면서 정말 쫄깃쫄깃한 그 곰돌이 젤리 있죠. 그렇죠. 쫄깃. 근데 소고기 맛이야. 그러한 소고기 맛 콜라겐의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 국밥에서는 여들여들하게 밥과 같이 후루룩 드시기 좋고 편하게 얇게 썰어서 나옵니다. 야, 그거 양념간장 싹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지. 그거. 야, 그거랑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토렴을 해주니까 온도감이 너무 뜨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후루룩 퍼먹기 좋고 기가 막히죠. 네, 이제 맛이 팡팡 터져. 포항에서 가장 맛있는 데가. 맞아, 이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이야. 유명한 집이지. 팡팡 터진다. 팡팡 터진다. 포항 터진다 그런 거예요? 그냥 흘러갈 뻔했네. 놓칠 뻔했네. 샹디가 저런 스타일의 소장님이 이제 스타일이 저런데 개그 제자로 삼기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재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확실한 건요. 예. 이게 처음 보면 저렇게 재밌는데 네네. 저게 2번 되고 3번 되면은요. 그때부터 저도 또 그겁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저걸 20년째 보고 있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아니 하지만 우리 허지웅 쇼 정말 그 3년 동안 꿋꿋하게 이걸로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업보다. 2번 되고 3번 돼서 이제 이게 잦을 때는 재미없어지는데 그 잦음을 또 넘어가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뻔히 아는데도 웃긴 상황이 나오는. 지면서도 입문하겠습니다. 누구 가르치기로 했던 게 아니고요. 이미 편육하는 거 봤을 때 완벽하십니다. 저는 또 저쪽 개그는 아니라서. 빠른 손절. 저는 뭐 말장난 이런 거보다는 밀어내기. 고품격 위트를 밀어내기 때문에. 예. 자, 머릿고기 맛집 정말. 기가 막히죠. 한 그릇 여기 갖다 놓고 네 마리. 수육이라도 하나 좀 놓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머릿고기 맛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식당 가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럼요.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식당 또 가는 거예요? 그 식당에 5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소개해주고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나 저제나 출연료 주면 안 되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가요. 네, 자 강릉으로 가고요. 오늘 정말 그 소머리 국밥에 있어서는 어떤 그 천하삼분지에 해당하는 그런 집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돼지머리보다 강릉 시장 안에 있는 집이 그렇습니다. 네, 강릉 중앙시장 안에 있는 기역 식당이고요. 강릉은 아예 소머리 국밥 골목이 있어요. 그 안에 명칭이 딱 제대로 붙어 있는 그 소머리 국밥 골목이 있고, 이 강릉 중앙시장이 이 영동 지역을 대표하는 또 전통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어류랑 농작물이 모여들던 곳인데, 그래서 사방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지금 이 중앙시장이 남대천변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남대천 바로 맞은편에 그 이밤동 쪽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장에 바로 이제 다리 하나 건너편으로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발달할 수밖에 이런 없지. 소머리 국밥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맞아. 그래서 이 강릉 중앙시장의 그 골목 안에 가면은 또 여기에 이제 강자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만일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저 소머리국밥 먹고 싶은데요. 그럼 이 택시 기사님은 거의 한 10중 8구 이 집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기역집. 여기가 1950년에 문을 열었어요. 야, 오래됐구나. 70년이 넘은 거죠. 문 앞에서부터 아니 내가 지금 뭔가 여기 아리조나 사막에 온 게 아닌가? 그거 보면 이제 사막에 이렇게 그 머리뼈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배경에 굴러다니는 그거. 그런 느낌으로 소 머리뼈가 이렇게 한가득 쌓여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도 토렴해서 고기를 한번 삶아가지고 한번 식히고 있습니다. 탁 널어놓고 식히고 있고 그 뒤로 김을 그냥 설설 내면서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이죠. 좋아 보인다. 저 오돌도돌한 저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주문을 하면은 이 국물에 이제 그 식혀놨던 수육을 또 담고 그다음에 이제 밥도 담아가지고 토렴 방식으로 딱 좋은 온도로 말아 주시는데. 여기도 토렴이구나. 네. 오늘 뭔가 그 국물의 어떤 그 농도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착착착 농도를 쌓아오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그 소머리 국밥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맑고 투명하고 이런 거 안 쳐줍니다. 진하게. 좀 이렇게 입술에 립밤 안 발라도 되고요. 저는 이제 먹고 나면 한동안 말이 없어집니다. 붙어버렸어. 입술이 붙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말이 안 급할 때는 이걸로 도배도 해요. 그럼 우리 코너 들어올 때 좀 소머리 국밥 좀 먹고 와. 딱 풀로 여기 발라놓은 것처럼. 자, 그래서 머리국밥 보통이 7,000, 특 9,000. 가격 괜찮아요. 가격이 괜찮은데 뭐 특을 꼭 안 시켜도 정말 이제 건져도 고기가 나오고요. 너무나 고소하고 진하면서도 잡스러운 냄새 없는 오래 우려낸 국물 특유의 그런 묵직함. 마치 그 야구의 그 변화구로 치면 싱커 같은 아래쪽에 그냥 쫙 깔려 들어온 싱커 같은 그런 묵직함이 살아있는 맛이고. 저런 김준현 씨, 김준현 표 저런 왜 그렇게 또 프레임으로 몰고 가시죠? 표현을 싫어하는데 우리 상대가 말 좀 끊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평가하도록.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국물이 오래 우리면 약간 그 엣지가 무너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둘이 뭉실한 국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래 우렸지만 또 각진 부분은 또 각지어 있는 그런 맛이라는 거죠. 지금 뭘 또 이제 책을 잡으시려고 지금 메모를 하시죠? 뭘 또 메모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집에 가실 때 한 가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집에 이 집에 이름이 붙은 땡땡 스페셜이라는 3만 원짜리 안주가 있는데 요거는 일찍 떨어지는 일이 잦아요. 요게 일종의 이제 머릿고기 플래터. 그래가지고 모둠. 특수 부위 5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머릿고기 수육과 그다음에 이제 우설이죠, 우설. 그래서 우설의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기 전에 요거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쫙 펼쳐서 나오는 좋습니다. 네네네. 3만 원이면 정말 이거는 꼭 먹어야 됩니다. 주인이 인디안 출신 아니에요? 머리까지 억지로 웃어주지 말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메뉴도 또 등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신메뉴 등장한 거는 뭐 거의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소머리 국밥에 강릉 순두부를 함께 넣은 소순이 라는 메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울릴까? 요게 또 의외로 그 해장용으로 아침에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요거만 먹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다음에 한번 제가 가서 먹고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밥알 하겠습니다. 대신에 순두부로 이제 그렇죠. 좀 부드럽게 넘긴다는 의미가. 왜냐면 두부가 또 강릉이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소순이 메뉴죠. 그리고 머리를 우리가 한자로 두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궁합이. 두부탕이네. 지금 개그 친 거예요. 아유 해설을 한 거죠. 이름으로 궁합을 갖다 보신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근데 이 집을 아는 분의 제보가 왔습니다. 전재곤님 강릉 시민으로 국밥은 저기부터 시작했다고. 그렇죠. 기억식당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래요? 나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웬만하면 우리 먹방 한 7년 하면서 좀 유명한 곳은 많이 갔다 온 생각했는데 이거 아직도 못 간 곳이 많아요. 저는 시장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아직도 뭐 발견되지 않은 훌륭한 식당도 너무 많고 제 또 식당 소개하기 앞서서 아까 이제 소장님의 힌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탁 PD님의 표현력. 뭐
소머리 국밥집에 갔는데 무슨 애리조나 사막 같다더니 무슨 뭐 엣지가 있느니 없느니. 애리조나 사막은 생긴 그 모양을 비유한 거라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거기까지 인정. 싱커가 싱커. 이게 가라앉는다는 거죠. 쏟아 던졌을 저는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역회전에 걸려서 몸쪽으로 떨어지는 공이거든요. 제 혀를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스치면서 이렇게 뭔가 솟아오르는 그런 국물 맛. 예. 데드볼 당한 것 같은데. 근데 국물이 그럼 좀 약간 싱거워서. 국물이 좀 싱거워. 이거 괜찮네요. 국물이 약간 싱거워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번째 식당 샹대 가볼까요? 네. 자, 네 번째 식당은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해서 3연타로 지금 소머리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돼지 서운해합니다. 그렇지. 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응집인데요. 가깝다. 혹시 그 샹디는 술을 좀 드십니까? 아유 좋아하죠. 우리 이제 뭐 네. 1차로 가도 되지만 네. 늦은 시간에 뭐 2차든 3차든 또는 뭐 아주 늦은 시간 네. 혼자서 이렇게 쓸쓸하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뭐 먹습니까? 순댓국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그 깊고 깊은 밤은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럼요. 저는 이날 둘이 가가지고 순댓국을 시키지 않고 네. 술국을 주문했습니다. 술국 좋지. 왜냐면 또 소주 한 잔 곁들이려면 네. 술국을 주문을 해야죠. 이름도 맛있어 술국. 술이 들어간 게 아니야. 술국이야 근데 이름이. 아 그러네. 네. 이 집은 한 25년 넘었 것 같아요. 꽤 오래됐습니다. 남부 시장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오래 머물진 못했는데 딱 간단하게 술국을 하나 딱 주문했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고추나 깍두기, 배추김치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술국 소자거든요. 근데 정말 빽빽한 숲처럼 저 뚝배기 안에 온갖 머릿고기와 뭐 곱창 이런 것들이 내장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소리 감투 있네요. 오소리 감투도 있죠. 오소리 감투가 어느 부위죠, 샹디? 오소리 감투요? 네, 돼지 오소리 감투. 그거 들었는데. 위장입니다. 위장. 위. 돼지 위예요. 위예요. 네. 좀 배우셔야겠네요. 예. 저 그래서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국 네. 하나 시켜놓고 이제 술이 이제 몇 순배 돌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술 기운이 올랐을 때 네. 안주로 이렇게 국자로 퍼가지고 건더기를 좀 집어먹으려고 했는데 횡댕그렁하고 국물만 가득한 술국에 그 빈 뚝배기를 보는 심정은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럴 우려가 없다는 것이죠. 꺼내도 끝이 없는. 그래서 푸짐하게 건더기를 드시면서 가볍게 한 잔 걸치기 좋은 곳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이응식당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사실 오소리 감투 이런 거를 네네. 왜 정확히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까? 저는 살코기를 좋아하고 내장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머릿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으면 먹습니다. 근데 당연히 먹는데 진짜 머릿고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머릿고기. 네네네. 살코기 부분 많은 거 좋아해요. 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나중에 그 쌤과 함께 그런 일타 네. 강사로 음식 네. 관련돼서 네. 준비하시면 저희 네. 셋 중에 한 명 불러주세요. 네. 예. 세 분 중에 누가 최고로 저죠. 저죠. 일단은 죄를 팔았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부터 지금 그냥 저 이글거리라고 저 해놓고. 야망과 욕망을 우리 중에 우리 중에라고 해놓고서 그냥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우석 소장님이 좀 계실까요? 네네네. 저는 이제 빨리 얘기했습니다. 저 용산구에 있습니다. 용산 하면 우리가 대구탕 국물이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하죠. 이 뒤편으로 돌아서면 국방부 쪽으로 예전에 있던 그쪽으로 돌아서면 뒤에 많죠. 이응집이 있습니다. 이응집이 있는데 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핫이시오. 머리고기와 꼬리까지. 머리고기부터 발끝까지. 네. 아니쇼. 술이시오. 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일단은 수육을 하나 시켜야 됩니다. 수육이 완전 기절할 정도로 아주 이제 찬란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 아까 전에 국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셨죠? 정말 탱글탱글한 무위로 다 골라가지고 영롱하다. 접시에 딱 깔아주는데 대파는 거들 뿐. 대파를 이제 뭉텅뭉텅 썰어가지고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게 나오고요. 우설도 좋아 보인다. 우설은 이제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근데 우설이 있는 날은 정말 행운이고, 우설도 굉장히 맛있게 또 근데 몇 점 안 주긴 해요. 원래 이제 이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일단은 소머리 수육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탱글탱글한 부위로 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쫀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이 딱이죠. 그다음에 파김치가 유명해요? 파김치는 김치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직접 담근
파김치, 익은 김치, 겉절이가 나오는데 파김치 싸 먹어도 맛있겠구나. 예. 어떨 때 부추김치도 나오고요. 알배추를 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고기를 지글지글 막 뭐 굽기 싫다 이러시면 고기는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뭔가 불판 앞에 앉기 싶다. 좀 완성된 거 나오는 거. 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좀 식으면 대표 줄까? 막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뜨뜻하게 다시 대표 준다. 여기도 이제 노부부가 하시는 분 그 가게인데 굉장히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그런 특히 여기 국방부가 있을 때는 저기 군인 아저씨들이 많이 오시던 곳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그 뭐 소머리 국밥집 이런 집들은 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정겨운 곳들이 좀 허름하지만 그렇죠. 이런 곳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분들이 장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꼬리를 시키면 꼬리뼈가 약간 별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지. 지원의 의미를 담아서 약간 속골이 좀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별 달라고. 그럼 좀 그렇지 않을까 진급 시즌에 설마 거기 장교 들어가지고 꼬리뼈를 먹으면 내가 별을 달 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지는 꼬리뼈가 4조각이 나오면 별 4개네. 설마 군인들이 그러고 먹겠습니까마는. 사시는데도 별 4쪽에 사시고. 계속하네요. 저런 스타일이에요. 저런 스타일이에요. 예.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군요. 예. 이게 잽이라 잽이 잦으면 그렇죠. 데미지가 쌓이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벌써 정답 발표할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네네. 이게 되게 맛있는 시간이네. 이거 힘들죠? 사실 머릿고기도 너무 좋긴 한데 좀 더 완전히 이제 제가 살코기 좋아하는 쪽으로. 음식 한번 걸리면 와 이거 제대로 진행 못하겠다 이거. 다음에 또 언제 만날 기회가 생기면 제가 취향 파악해가지고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나 약간 서양 음식. 네네. 서양 음식 한번. 서양 음식? 네. 오케이. 서양 음식으로. 오케이. 뭘 오케이요? 제가 언제나 모르는데. 언제든. 언제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편육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3번 편육. 얼마나 정답이 편육. 네. 당첨자 명단은요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노종훈 여행 작가 타청 PD 이우석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